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 팀장이 수시 기초 강의 콘텐츠의 1편으로 수시 입시에서 핵심 용어를 정리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석 소장님과 이 팀장이 수시 모집에서 서류 및 전략 솔루션 등 여러 솔루션을 통해 수많은 수험생들을 만나왔는데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은 기초부터 심화까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물론 콘텐츠를 접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대입에 관심이 있겠지만 간혹 비교과가 무엇인지 수시 합격 이후 정시 지원 가능성 등 기초적인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입시 기초에 대해 설명하는 콘텐츠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시 기초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3이나 인수생들이 문의를 주실 경우 해당 연도에 입시를 바로 끝내는 것이 목표일 텐데 입시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합격자들의 공통점은 입시에 활용되는 용어를 철저히 숙지해 전형 요소 및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역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시 공부는 입시 용어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판단하에 입시 용어를 정리하는 콘텐츠로 수시 기초 강의 콘텐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팀장은 수시 모집에 활용되는 용어를 위주로 다룰 예정이며 같은 대학 입시 용어이니 정시 모집과도 당연히 겹치는 단어가 많습니다. 입시 용어들이 생각보다 이해하기 쉽고 한번 알아두면 여러 입시 콘텐츠들을 읽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입시에 이제 관심을 두기 시작했든 입시에 관심이 있지만 용어는 생소하든 알고 있는 입시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점검하고 싶든 입시와 관련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이 콘텐츠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학 입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어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에 입학할 신입생을 정시 모집 전에 미리 뽑는 제도이며 정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을 토대로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는 제도입니다. 이 팀장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정시 모집 이전을 수시라고 표현하기는 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단어명을 뜯어보면 수시와 정시의 원래 의미를 이해하기 더 편하실 것입니다. 수시란 일정하게 정해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르는 것, 정시란 일정한 시기 또는 시간을 일컫습니다. 즉 수시 모집의 원래 뜻은 대학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기와 방식을 정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것이겠죠. 반면 정시 모집은 일정한 시기에 진행되는 제도일 것으로 실제로 수능이라는 확실한 날짜가 정해진 이벤트 이후에 그 성적을 토대로 진행되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대입 제도입니다. 또 수시와 정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 의해 대학 신입생 모집 방법은 국가가 관할하는 특차와 정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수시, 추가 모집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정시 모집은 국가가 관할하는 반면 수시 모집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등 대학이 특색에 맞게 전형을 꾸리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현재로서는 수시 전형 기간을 교육부에서 규정해두고 있어서 완전하게 수시로 모집하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2002학년도부터 2009학년도 대입까지는 5, 6월에 수시 1차, 8월에서 12월에 수시 2차를 분할 시행한 적도 있어 두 번이기는 해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신입생을 여러 번 모집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정리하자면 수시 모집은 원래는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원래 뜻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이는 불가능하고 정시 모집보다 자유도가 높다는 이미지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추가로 수시를 위주로 준비하는 수험생을 수시러, 정시를 위주로 준비하는 수험생을 정시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현역은 고3 학생을 일컫습니다. 현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현재 특정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일컬으니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고3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고3 학생을 현역이라 칭합니다. 재수는 고3 현역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이 다시 대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N수는 재수를 포함한 개념으로 재수 이후에는 3수, 4수로 N이 숫자가 늘어나는데 여러 번 대입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N수생과 관련해서 최근 의대 증원으로 인해 N수생들이 문의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3수까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유명하신 유튜버 분으로 인해 5수까지도 익숙하실 수험생들이 많으실 텐데 5수 이상은 물론이고 10수와 그 이상 정도의 고 내신 또는 상위권 대학 출신 사회인 학생들도 문의 빈도가 잦아서 최근 석 소장님과 이 팀장도 신선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반수는 대학에 다니다가 입시를 다시 치르는 것입니다. 반은 대학생이고 반은 재수생인 상태라 반수라고 칭하며 휴학을 하고 반수를 하는 휴학 반수와 학교를 그대로 다니면서 반수를 하는 무휴학 반수가 있습니다. 또 학년도와 연도의 개념에 대해 헷갈리시는 수험생도 많은데 2024년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 대학교 1학년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형계획과 모집 요강의 차이점입니다. 전형계획의 명칭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 시행계획, 전형계획 등으로 다양합니다. 각 대학은 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고2가 되는 해의 4월에 전형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형계획을 구체화하여 학생들이 고3이 되는 해의 4, 5월에 수시 모집 요강을 공지합니다. 올해는 의대 증원 건으로 인해 모집 요강이 다소 늦게 발표되는 감이 있죠. 전형계획은 기본적인 틀이고 수시 모집 요강은 이를 구체화해 실제 수시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세한 안내사항입니다. 그리고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자주 언급했는데 전형계획에서는 없던 평가 세부사항이 모집 요강에서 구체화되는 경우도 많고 변화사항을 수정 전형계획으로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집 요강을 통해 공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필수적으로
필수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시 모집 지원과 관련한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로 모집 단위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단위입니다. 경영학과, 수학과처럼 학과 모집을 하기도, 전기전자공학부, 글로벌 리더 학부처럼 학부 모집을 하기도, 인문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처럼 계열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유전공학부처럼 입학 이후 전공을 자유로이 탐색한 이후 전공을 선택하게끔 하는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고 있는데 아예 전공의 벽을 흐린 과학기술원이 무학과 제도처럼 무전공 선발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계열 모집처럼 계열 학부 모집 후에 해당 범위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게끔 무전공 선발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수 지원은 하나의 대학에 여러 장의 원서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따라 지원자는 수시 모집이 모든 전형에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6장의 카드를 모두 다른 대학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니 당연히 복수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데, 대학마다 복수 지원에 대한 규정이 다르니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및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 전형은 같이 쓸 수 있지만,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 전형은 같이 쓸 수 없습니다. 복수 지원이나 수시 모집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팀장이 6월 중순경 수시 기초 강의를 통해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차 지원은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인문자연 계열이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개 수능 시험에서 과학탐구,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을 자연계열, 사회탐구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을 인문계열로 분류하고는 합니다. 선택형 수능 도입 이후로 이과 학생들이 높은 표준 점수를 활용해 문과 모집 단위를 선택하고 학교를 높이는 문과 침공 현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에서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 미적분 기하 및 과학탐구 필수 지정을 해제하여 보다 인문계열 자연계열이 경계를 더 흐리고 있습니다. 일부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사회탐구 선택 시 가산점을 주기도 하며 문과 침공으로부터 인문계열 학생들을 보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향, 적정, 하향 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성적대에 맞는 대학 및 학과 라인이 잡히기 마련인데, 이보다 높은 수준의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것을 상향 지원, 적절한 성적대에 지원하는 것을 적정 지원, 안정성을 위해 본인이 성적대보다 낮은 수준의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것을 하향 지원이라고 합니다. 더 세분화하여 합격 확률이 거의 없지만 실납 같은 희망을 걸고 본인 성적보다 매우 높은 학과에 지원하는 것을 우주 상향 지원, 하향 지원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합격이 기대되는 안정 지원으로 구별하고는 합니다. 상향에서 하향을 가리지 않고 수험생이 해당 학과는 꼭 써야겠다 하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지원 카드를 결정한 경우 이는 소신 지원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대입 전형과 관련한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로 전형 유형과 관련된 단어들에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셨을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과 성적이 평가에서 핵심이 되는 전형입니다. 교과 100% 전형이 많고 출결 상황, 면접, 그리고 최근에는 교과목 이수 현황이나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등 서류를 평가하는 전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도 물론 평가 요소에 들어가며 생기부를 관리한다는 말이 보통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함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서류 100%로 학생부만을 평가하는 서류형 전형, 면접을 전형 평가 요소에 포함하는 면접형 전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또 정원 내 전형과 정원 외 전형은 말 그대로 대학 입학 정원 내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과 대학 입학 정원 밖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대학이 매년 선발하는 정원을 어느 정도로 정해두고 이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전형들이 정원 내 전형입니다. 그런데 대학이 추가로 농어촌 학생이나 사회배려자 등 소득 지역 등에서 특별한 조건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면 정해진 인원 외에도 추가적으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이것이 바로 정원의 전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의 차이점입니다. 일반 전형은 대부분이 학생들, 일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보통 지원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특별 전형은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대학마다 특별 전형을 운영하는 기준은 다소 다르기에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 전형은 방금 말씀해 드렸다시피 보통 정원 외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기회균형 전형, 메디컬 모집 단위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뽑는 전형들, 그리고 예체능 계열에서 특정 경기 실적 등을 제출해야 하는 특기자 전형 등은 정원 내 전형으로 배치된 경우도 많아서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전형명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우선 지역균형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헷갈리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이 오늘 이 콘텐츠를 만든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수도권,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학에서 실시하는 전형이라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균형 전형은 선발한 신입생이 주로 수도권이나 특정 지역이 수험생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형이라서 각 지역에서 고르게 학생을 뽑기 위한 전형입니다. 교육부가 교과 성적 위주의 전형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여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운영되며 고교별 소수 인원만 추천을 받아 지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을 따기 쉬운 지방 일반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이 전형상 유리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인재 전형은 대학의 소재지 인근에 위치한 수험생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전형입니다. 지방의 학생들이 인근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방 소재 대학들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심지어는 논술 전형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실시되며 최근 메디컬 계열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메디컬 입시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들이 주목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을 지역균형 전형과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기회균형 전형은 기회균형 특별 전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서해 5도 학생 등 학습이 어려울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학습권의 균형을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전형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장이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처럼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추천 인원에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형 방법과 관련한 용어들입니다. 일괄합산 전형과 단계형 전형은 전형이 단계로 구별합니다. 전형에 단계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교과 100%의 학생부 교과 전형, 서류 100%의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100%의 논술 전형은 모두 일괄합산 전형입니다. 반면 1단계는 서류 100%로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처럼 1단계를 거친 이후 1단계를 통과한 인원끼리만 2단계 경쟁 대상이 되는 전형을 단계형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만 단계형 전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1단계는 교과 100%로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과 면접 전형 등의 교과 면접 전형도 있습니다. 단계형 전형의 경우 지원 인원 전체와의 경쟁이 아니라 1단계 통과 인원끼리의 경쟁이라 경쟁자가 적다고 안심하실 수 있는데 1단계를 통과한 정예 멤버끼리 경쟁이니 학생들 간 격차가 적어서 면접 등 2단계 고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형 합격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1단계 합격은 앞서 설명해드린 단계형 전형에서 1단계에 합격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1단계에 합격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최초 합격은 일괄합산 전형이든 단계형 전형이든 간에 전형의 모든 평가 과정을 거친 후 첫 합격자를 발표할 때 합격한 것입니다. 추가 합격 또는 충원 합격은 수시는 6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대학에 최초 합격을 했다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자들이 빠져나갈 것에 대비하여 대학에서는 최초 합격자가 아니더라도 지원자들에게 예비번호를 부여하는데 본인보다 앞순위로 합격한 합격자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예비번호 순으로 차례가 다가오다 본인이 차례가 되어 합격을 한 것이 추가 합격입니다. 최종 합격은 최초 합격자들도 빠져나가고 충원 합격자들도 들어오고 결국 수시 입시가 마무리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합격을 한 모든 인원이 최종 합격자들입니다. 최초 합격과 추가 합격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 최종 합격입니다. 수시 납치는 이후 콘텐츠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지만 수시 모집에서 대학에 합격할 경우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시 모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 적정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수능이 갑자기 대박이 나버려서 훨씬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과도한 하향을 썼는데 해당 대학에만 합격해버렸을 경우 정시 모집은 쓰고 싶어도 어떤 방법을 써도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시 모집 지원을 원하지만 이미 수시 모집에 붙어버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수시 납치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시 2월 또는 정시 2월입니다. 대학이 수시 모집 전형별로 선발 인원을 배치해두었지만 반드시 인원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합격을 더 시킬 수 있지만 내신 성적이 모자란다거나 서류 점수가 모자란다거나 하는 등으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더 이상은 수시 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지 않다면 수시 모집의 인원을 정시 모집으로 돌려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시킨 것이라 표현하는데 수시 2월, 정시 2월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지만 뭐가 됐든 입시에서 2월이라는 표현은 수시에서 정시로의 2월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시에서 정시로 인원을 2월했는데 정시 모집에서도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시 원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추가 모집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추가 모집을 간과하고 재수학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정시 모집 모든 카드에서 고배를 마셨더라도 추가 모집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시 입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입시 용어 그리고 수시 원서 지원부터 시작해서 전형 합격에 이르기까지 활용되는 입시 핵심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입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환경이지만 기초 용어를 모르는 채 정보를 흡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정보를 잘못 해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이 받는다는 점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솔루션을 진행한 학생이 국영수 성적은 상당히 준수한데 탐구 영역 성적이 눈에 띄게 나빠서 이 팀장이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느 미디어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주요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대학이 많다고 들었는데 주요 교과를 보통 이야기하는 국영수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이 팀장이 정말 크게 탄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이 팀장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할 때 혹시 몰라서 입시 용어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점검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콘텐츠에서는 주요 교과 등 모집 요강을 볼 때의 여러 평가 요소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용어, 그리고 수시 입결을 해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용어를 다룰 예정이니 다음 콘텐츠 역시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가 여러분께서 수시 입시를 이해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